내 귀는 과연 뚫려 있는가? 뭔 소리일까? 어릴 때 외할머니께서 내 귀지를 파주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귓구멍이 귀지로 꽉 막혀 있었으니 그렇게 말을 안 들었지. 이제 귓구멍이 뚫렸으리 어른 말 잘 듣겠다.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할머니,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못 들어서 말을 안 들었는지 아세요? 부모님 말대로 하기 싫어서 안 들은 거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즉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본능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오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냄새를 맡는 후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지친다고 한다. 악취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처음엔 냄새를 느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후각세포가 그 기능을 마비시켜 악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존을 위한 기능이다. 청각은 어떨까?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의 뇌는 생각을 하기를 좋아할까? 아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의 뇌도 파충류의 뇌, 즉 기회만 되면 생각하지 않으려는 뇌이다. 그래서 귀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뇌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소리 이외의 소리는 듣자마자 지워버린다.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듣기평가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있다. 주로 영어나 일어와 같은 외국어에 대해 일정량의 문장들을 들려주고 그 문장들의 내용을 되묻는 질문을 던진다. 우리 한국인은 한글에 대해서 그런 듣기평가를 받아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에서 나는 우리 한국인들, 특히 새청년 소위 중년에게 한국어 듣기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테스트의 이름은 경청능력평가이다. 혹시 오늘 아침 조례 시간에 사장님께서 오늘 꼭 하라고 지시한 지시사항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난다면 빈 종이 적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사장님께 문의해보자. 사장님, 오늘 아침에 지시하신 내용 이것 맞죠? 라고 말이다. 그러면 놀라운 회신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맞는데요. 몇 개가 빠졌네요. 요것도 꼭 해주세요. 오히려 이것보다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례 시간에 집중을 못하셨나봐요. 라고 말이다. 놀라울 것이다.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언제 하셨지? 3개로 들었는데 뭐? 그보다 4개가 많은 7가지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을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멘붕이 오면서 이런 핑계도 만들어 본다. 그럴 리가 없어. 사장님이 허언증 증세가 생기셨나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 출근 전 아침 식사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엄마,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왜 이렇게 밥을 천천히 먹어? 지금 핸드폰 볼 시간이 있어? 그리고 어제 학교 갈 준비물 미리 챙겨 놓으라고 했지? 그런데 아직 가방도 안 쌌잖아? 아들, 엄마 나 밥 먹고 있는 것 안 보여? 먹고 있잖아. 가방? 그거 밥 먹고 내가 쌀게. 싸면 될 것 아니야. 준비물? 잊어먹을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엄마의 갱년기와 아들이 사춘기에 불꽃 튀는 이런 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선 이렇게 신경 써서 말해준 것에 대한 본능적인 무시로 상처를 받고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의 경우다. 나는 90세에 가까운 부모님과 같이 본가에 살면서 출퇴근을 한다. 밤 11시 퇴근길. 다녀왔습니다. 밥 먹었니? 어머니, 지금이 밤 11시인데 밥도 못 먹고 왔겠어요? 제발 제게 밥 먹었냐고 묻지 말고 잘 다녀왔나고 해주세요. 제 앞에서 또 밥 얘기하면 저 이제 인사도 안 할 거예요. 다음날 아침 7시 내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오며 영건아, 밥 빨리 할 테니 아침 먹고 가라. 어머니, 제가 언제 아침 먹고 출근했다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가면 저 지각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제게 밥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식충입니까? 저만 보면 밥 얘기하게. 그냥 잘 잤니? 잘 다녀와라라고 인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머님은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나만 보면 밥 타령이다. 이 대목에서 어머니는 과연 내 말은 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연세가 들어서 기억력을 상실한 것일까? 혹자는 그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신다. 맞다. 부모님은 자식의 사랑을 밥 먹었니? 로 표현하신다. 그런데 나는 이 또한 다른 시선으로 본다. 실제로 이와 같은 대화들에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한다. 바로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본가에서 출퇴근한 지가 5년 차이니 4년만 계산해도 약 1000일 동안 똑같은 얘기, 즉 밥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알았다고 탓하고는 또 밥 먹고 가라고 한다. 처음엔 고집 피우시는지 알았다. 다음엔 치매 기억력 상실인지 알았다. 그런데 이젠 확신이 든다. 선택적인지 바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 말은 귀에 들어와도 인지를 못하시는 것이다. 인지장애, 즉 경청하고 인지하려는 시도가 적어지면서 타인의 말을 듣고 인지하는 뇌세포가 모두 퇴보하거나 죽어버린 것이다. 즉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인지할 수 있는 뇌세포가 죽어서 처음부터 인지를 못하시는 것이다. 이런 증상은 연세가 많으신 분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예를 든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직 병적인 증상은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심각하다. 본능이든 의도적이든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안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엔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조차 지워버리고 무시를 한다. 아니라고 믿고 싶을 것이다. 비교적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고 연세가 40줄을 훨씬 넘어선 경우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말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면 언제 보고서 제출한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언제가 아니라 보고서요. 그런데 그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오늘 다른 회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화제를 돌리려 한다. 아니 보고서 언제 볼 수 있냐고요? 오늘 오후면 볼 수 있나요?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도 확답은 없이 뚱하고 서 있거나 회의 얘기를 쭈삣거린다. 상사인 사장에게까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다. 즉답을 하면 자신이 지는 것 같아서 혹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세요? 라고 물으면 절대 아니라고 답하거나 그 질문조차 묵묵부답을 한다. 이쯤 되면 사무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묵묵부답하고 동문서답하는 분에게 차근차근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며 그러면 상대가 무시당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몰랐다고 한다. 나이가 50대 중반을 훨씬 넘기고 직장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분이 말이다. 이미 상대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거나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뇌세포가 모두 아사당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 혹은 많은 가족 구성원들과 자연적인 사회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성년이 된다. 부모와의 대화만으로 사회성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학벌은 높아서 자존심은 강하다. 소위 다 안다는 마인드다. 그래서 회사의 상사라 할지라도 존중이나 복종의 마인드가 부재하며 상사의 업무적인 지시사항도 아침밥상에서의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응하는 습관대로 뇌세포들이 반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듣기 싫고 하기 싫은 지시사항은 귀로 들어와도 바이패스시키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대답을 한다. 상사의 질문에 관계도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대답을 되풀이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증상이 신입사원이든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한 경력사원이든 20,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든 모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지 능력의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보인다.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한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더 넓은 사회생활이든 반드시 대인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그 대인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대의 의도를 알아듣는 능력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려서 그 능력을 키울 기회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을 성장시킬 기회도 죽어가는 인지능력을 살리려는 의도도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우선 인지하자. 내가 인지능력이 부족함을 인지하자. 그리고 그 필요한 능력이 바로 경청이라는 능력임을 알자. 영어 듣기 평가 시험처럼 들려오는 타인의 말을 최대한 전부 잘 인지하고 그 인지한 내용으로 그 화자의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평상시 생활에서 가져야 한다. 즉 경청 능력은 노력하여 개발하고 습득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거나 저절로 키워지는 능력이 절대로 아니다. 노력하고 부단히 습관들여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토익의 듣기 평가 수준으로 타인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다. 놀랍게도 듣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말이 더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타인의 말을 무시하며 살고 있다.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인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타인의 말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 말도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제 나의 경청 능력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그 형편없는 점수를 인정하자. 그래야 내 듣기 능력, 인지 능력을 키우려 할 것이 아닌가? 인지 능력이 부족함을 먼저 인지하자. 2024년 4월 10일 경청 능력 평가 이영권